나 검사 받았는데 불임이래.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 대신.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 김도윤은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김도윤 씨,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정자 수치가 극도로 낮습니다. 사실상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건강한 사람인데 남성 불임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무정자증에 가까운 상태예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진단서가 땀에 젖어 구겨졌어요. 그럼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가요? 자연 임신은 어렵지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확률은 얼마나 되는데요? 5% 미만입니다. 도윤은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결혼한 지 3년, 아내 서연과 아이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매달 전화를 걸어 손주 이야기를 했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왜 아직 소식이 없냐고 물었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서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윤은 진단서를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차 안에서 홀로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어머니한테는? 회사 사람들한테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 불임은 여전히 치욕스러운 비밀로 여겨졌거든요. 도윤은 결국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에게는 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 말하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서연의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기로요. 저녁 7시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서연이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오빠 병원 다녀왔어요? 36살의 서연은 아직도 신혼 때처럼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청순한 외모에 따뜻한 성격을 가진 여자였죠. 응, 다녀왔어. 결과는 어땠어요? 서연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 없대. 나는 건강하다고. 도윤은 태어난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저인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검사를 받았을 때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너도 이상 없다고 했잖아. 그냥 때가 안 된 거겠지. 도윤은 서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아내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안도감이요. 저녁 식사 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아, 서연이는 요즘 어때? 병원은 다녀왔니?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식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아직 손주를 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이었거든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서연이가 문제인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늦게 낳으려고만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서연이 잘못이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너희 결혼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탁 건너편에 앉은 서연은 밥을 먹지 못하고 눈물만 닦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오빠. 제가 아이를 못 낳아서.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도윤은 말했지만 그 말을 바로잡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불임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모른 척 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말해? 내가 남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그럼 모든 게 끝이야. 도윤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남성성에 대한 집착,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어요. 새벽 2시, 도윤은 몰래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갑에서 구겨진 진단서를 꺼냈어요. 무정자증. 작은 목소리로 읽으며 진단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마치 이 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듯이. 그렇게 도윤의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점점 더 큰 거짓으로 이어질 운명이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기초 체온을 재고 배란일을 계산하고 임신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었어요. 하지만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절망했죠. 또 안 됐어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아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음 달에는 될 거야. 벌써 몇 달째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서연의 자책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서연에게 더 많은 검사를 받으라고 권했죠.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봐. 혹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네, 알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서연이 놀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왜 못 와? 며느리 얼굴이나 볼 겸 왔지.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아이 낳을 생각 있는 거야? 네.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3년 넘게 노력했는데 소식이 없으면 그게 노력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꽉 쥐었어요.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병원을 다니면 뭐해? 결과가 없는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복이 많았어. 나도 아들 셋을 낳았고.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노려봤어요. 문제는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어머니, 요즘 젊은 애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대꾸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말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도윤이는 건강하대잖아.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다며? 네. 그럼 문제는 너란 얘기지. 서연아, 너 한의원 다녀봤어? 아직은. 내가 아는 한의원이 있어. 거기 가서 불임 치료 받아봐.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시어머니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서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도윤이 퇴근하자 아들을 따로 불렀어요. 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는데. 그래도 3년 넘게 아이가 안 생기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요즘 세상에 검사로 안 나오는 병도 많다잖아.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나도 나이가 있어. 손주 얼굴 보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말이야, 차라리 내가 재혼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해봤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사실이잖아. 아이를 못 낳는 여자랑 살아서 뭐해?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서연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안도감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이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도윤아, 넌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대를 이어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2시간 동안 잔소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도윤은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고 있었죠. 서연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남성 불임 해결 방법, 불임 남편 아이 갖는 법, 대리부 합법, 수많은 검색어를 쳐봤지만 마음에 드는 답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도윤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다른 남자의 아이를 서연이 낳는다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서연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다면 모두가 내 아이라고 믿을 텐데. 도윤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생각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친구, 민수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일주일 후 토요일, 도윤은 절친 정민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중마고우였어요. 서로의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였죠. 강남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아? 민수가 도윤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민수는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내 은주와 슬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죠. 응,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무슨 일인데? 회사 문제야? 아니, 그게. 도윤은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봤어요. 야, 우리 사이에 뭘 못 말해? 말해봐.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애들 낳을 때 힘들었어? 애들? 아니, 둘 다 쉽게 생겼는데. 왜?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요즘 나랑 서연이가 아이 문제로 좀 힘들거든. 아,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민수는 태평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불임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네 집은 좋겠다. 아들, 딸 하나씩 낳고. 도윤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그저 웃었어요. 뭐, 복이지 뭐. 그래도 애들 키우는 거 힘들다. 교육비도 장난 아니고. 그래도 있는 게 낫지. 도윤은 소주를 또 한 잔 들이켰습니다. 민수는 친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야, 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그 제안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수라면, 민수라면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거든요. 다음 주 도윤은 민수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빠, 왜 갑자기 민수 오빠네를 초대했어요? 서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같이 밥이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녁 7시 민수와 아내 은주가 왔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서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주는 37살로 전업주부였어요.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죠.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집이 너무 깔끔하네요. 아니에요. 별로 손도 못 봤는데. 두 여자는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도윤과 민수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너희 애들은 잘 크고 있어? 응, 잘 크고 있지. 근데 요즘 애들 교육이 진짜 힘들더라. 학원비며 뭐며. 민수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런 민수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도윤 씨, 서연 씨, 둘은 아이 계획 없어요? 은주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게. 은주야,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민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도 노력 중이에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죠. 아, 그러시구나. 미안해요. 제가 실례했네요. 은주가 미안해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 부부가 돌아가고 도윤과 서연은 설거지를 했어요. 오빠, 민수 오빠네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애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 민수에게 부탁해야겠어.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며칠 뒤 도윤은 다시 민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였어요. 야, 여기는 왜? 분위기 좋은 데서 만나자더니.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부탁? 무슨?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도윤은 말을 흐렸습니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사실은 나 불임이야. 뭐? 민수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대. 미친. 그럼 서연 씨는 알아? 아니, 모르고 있어. 내가 말 안 했거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야, 왜 말을 안 해? 부부 사이에 그런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 알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래도 민수야,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도윤이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부탁인데? 너, 서연이랑 나 대신 관계를 가져줄 수 있어? 뭐라고?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윤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뭔 소리를 듣는 거야? 민수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앉아. 제발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 야, 이게 무슨. 민수야, 너는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 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손주 타령이고 서연이는 자책하면서 매일 울고 나는 미치겠어. 도윤의 목소리가 절실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앉았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진짜 선을 넘는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인공수정은 확률이 너무 낮고 시험관도 성공률이. 입양은? 입양? 어머니가 절대 허락 안 해.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니면 안 된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야,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연 씨도 동의한 거야? 아직 말 안 했어.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 미친. 서연 씨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알아. 하지만 만약 서연이가 동의하면 너는 해줄 수 있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야, 나도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어. 이게 들키면 나도 끝장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셋만 아는 비밀이야. 그래도 민수야, 제발 부탁이야. 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도윤은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고마워, 민수야. 진심으로 고마워. 도윤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친구를 도와야 하나? 아니면 거절해야 하나?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은주를 보며 민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들키면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도윤이 그렇게까지 간절하다면. 며칠 후 민수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 도와줄게. 전화 너머로 도윤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어요. 진짜?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서연 씨가 진심으로 동의해야 해. 억지로는 절대 안 돼. 그래, 물론이지. 내가 서연이한테 잘 설득할게. 전화를 끊은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어요. 아내 서연을 설득하는 일. 그날 저녁 도윤은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갖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 다른 방법이요? 인공수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오빠,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서연아, 병원에서 의사가 조언을 했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언이요? 의사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이면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대. 법적으로는 복잡해서 기록 없이 진행해야 한대. 제3자의 도움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민수한테 부탁하려고 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요?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윤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를 갖는 방법이야. 민수는 이미 동의했어. 미쳤어요? 오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서연아, 들어봐.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 어머니는 입양도 반대하고
인공수정은 확률도 낮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불륜이에요. 불륜이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의사도 이런 방법이 있다고 했어. 가족을 위해 제가 다른 남자랑 그런 걸 하라고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서연아, 제발.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민수는 내 절친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전 무서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내 잘못 아니야.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모든 걸 내가 책임질 거야. 싫어요. 절대 못해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서연은 도윤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집에 찾아왔거든요. 서연아, 너 정말 아이 못 낳는 거 맞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알아봤어. 요즘은 불임 여자랑은 이혼도 할 수 있대. 도윤이한테 재혼하라고 할까봐. 어머니, 제발. 넌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니? 아이도 못 낳으면서. 시어머니의 독설이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울며 도윤에게 말했어요. 오빠, 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야, 서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아무 쓸모 없어요. 서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윤은 다시 제안을 꺼냈어요. 서연아, 내 부탁 다시 생각해 줄래?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없어. 이것밖에.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게요. 서연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단 한 번만이에요. 도윤은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난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일주일 후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도윤은 강남의 조용한 호텔을 예약했어요. 민수와 서연이 만날 장소였죠. 민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호텔 로비에서 도윤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아,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부탁이야.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객실 문 앞에서 도윤이 멈춰 섰어요. 나는 로비에서 기다릴게. 네, 오빠. 서연이 놀라며 남편을 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서연아. 나는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 저 혼자는. 민수가 있잖아. 괜찮을 거야. 도윤은 카드키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복도에 남겨진 서연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 씨, 들어가실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객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1층 로비 구석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시켜놓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손만 떨리고 있었죠. 로비 시계를 보니 오후 7시 15분 서연과 민수가 올라간 지 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쥐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전화할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시킨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로비에는 비즈니스맨들이 오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호텔의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7시 3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라가서 문을 두드릴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커피가 식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로비 천장만 바라봤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2층 객실. 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서연 씨,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민수 오빠, 미안해요. 이런 부탁을 해서. 아니에요. 제가 도윤이를 도와주고 싶어서요. 민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서연 씨, 괜찮으시면. 민수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경직됐어요.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른 남자와.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쓸모없는 며느리라는 말들이 귓가에 울렸죠. 괜찮아요. 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친구의 아내와.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로비에서 도윤은 시계를 또 봤습니다. 8시 10분. 1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빨리 끝났으면. 도윤은 소파에 몸을 묻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로비 직원이 도윤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1시간 넘게 같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가 이상해 보였던 거죠.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시 2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나왔어요.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도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도윤아, 미안해. 서연이는 위에. 좀 있다가 내려온대. 민수는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객실 문을 열자 서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도윤이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오빠, 저 더러워요. 저는 이제.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이건 다 나 때문이야. 오빠, 왜 같이 있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너무 무서웠어요. 서연이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도윤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세 사람 모두에게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셋은 서로의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생리를 시작했어요. 오빠, 안 됐어요.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도 어두워졌어요. 그럼 다시 해야 하나? 싫어요. 다시는 못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아직도 소식 없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결국 서연은 다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서연은 이제 민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죠. 민수 역시 괴로워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 은주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여보,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민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도윤은 매번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난 여기서 기다릴게. 알았어. 그렇게 서연과 민수는 매번 둘만 남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괴로웠던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서연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빠도 도윤이 오빠를 도와주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밤 다섯 번째 만남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행복하세요? 네. 도윤이랑 결혼 생활이 행복하시냐고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서연 씨가 불행해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민수 오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임신을 위한 만남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수는 서연을 안았죠. 그날 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닌 감정이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임신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오빠, 오늘도 왔어요. 서연 씨,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호텔 방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오빠는 은주 언니를 사랑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이었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도윤이 오빠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참 이상한 관계가 됐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민수 오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 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어요. 이번에는 임신을 위한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키스였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꿈에 대해,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사실 결혼 전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전업주부가 됐죠. 시어머니가 원하셨거든요. 서연 씨는 꿈을 포기했네요. 다들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랑했던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민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주 씨가요? 네. 결혼은 했지만 늘 어딘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요. 저도 그래요. 도윤이 오빠랑 있을 때 외로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서연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언제든 만나요. 두 사람은 이제 도윤 몰래 만나기도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윤이 형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모르게 조심히 하면 돼요. 서연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숨기는 스릴을 느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과 있을 때는 진짜 자신이 되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 제가 이상한 거 알아요. 뭐가요?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네, 저 서연 씨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민수의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오빠를.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그래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응, 표정도 밝아지고 뭔가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서연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며칠 후 도윤은 서연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의 문자를 발견했어요. 오늘 공원에서 만나요. 보고 싶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원? 왜 둘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다음 날 도윤은 서연을 미행했습니다. 서연은 집을 나가 강남의 한 공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민수를 만났죠. 도윤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서연과 민수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렇게 친해졌어?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내가 허락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도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제안한 일인데 두 사람이 가까워진 걸 보니 질투가 났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서연을 추궁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네, 그냥 마트 갔다 왔어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윤은 화를 참았어요. 마트? 어느 마트? 홈플러스요. 거짓말하지 마. 민수 만났잖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 오빠. 그게. 대답해. 민수랑 뭐 했어? 그냥. 잠깐 차 마셨어요. 왜 몰래 만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가 시킨 거잖아요. 민수 오빠랑.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래, 아이를 위해서 관계를 가지라고 했지. 근데 감정까지 주고받으라고 한 적은 없어. 저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제발 감정은 주지 마. 그건 안 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6개월 동안 민수 오빠만 저를 위로해줬어요. 오빠는 절 그저 아이 낳는 도구로만.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오빠는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아이만 생각했잖아요. 서연이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서연은 임신하지 못했어요. 왜 안 되는 거지? 도윤은 답답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를 계속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도윤은 민수를 불러냈습니다. 민수야, 너 혹시 검사 받아본 적 있어? 검사? 무슨 검사? 불임 검사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데. 왜? 나는 애들도 둘이나 있잖아. 그래도 한번 받아봐. 6개월 넘게 했는데도 서연이가 임신을 안 하거든. 그건 원래 확률의 문제 아니야? 그래도 이상하잖아. 매번 그날에 둘이 관계를 가졌었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건. 도윤의 말에 민수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불임이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몰라서. 알았어. 검사 받아볼게. 민수는 짜증을 내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죠. 정민수 씨, 들어오세요. 의사가 불렀습니다. 민수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떤가요? 좋지 않습니다. 정자 수치가 극도로 낮아요. 뭐라고요?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상 무정자증에 가깝습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애들이 둘이나 있어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데, 그럼 제 아이들은 뭔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부인 쪽에 확인해 보시는 게. 민수는 진료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불임이라고? 그럼 우리 애들은? 차에 앉아 핸들을 잡은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은주가. 끔찍한 생각이 스쳤어요. 민수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은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일찍 왔네요. 은주가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노려봤어요. 은주야, 앉아. 왜? 무슨 일 있어요? 은주는 민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 어디 아파요? 불임 검사 받았어. 네. 갑자기 왜?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원 감정 지정기관에 봉인된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볼래? 민수가 봉투를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 이게 나 불임이래.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대. 의사가 그러는데 현재 내 상태로는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게. 우리 애들 말이야. 민수는 법원 감정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친자 확인 검사 신청서야. 내가 오늘 법원에 제출하려고 준비한 거지.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대체 누구 자식이야?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주는 뒤로 물러났어요.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답해. 우리 애들. 정말 내 자식 맞아? 당연하죠. 왜 이러세요? 은주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불임인데 어떻게 애들이 생겼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민수는 은주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나요. 아파요. 말해. 누구야? 누구 자식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은주는 결국 무너졌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은주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진짜야? 진짜 내 자식이 아니라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누구야? 누구랑 바람 피운 거야? 회사 선배였어요. 은주의 고백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큰애 임신하기 전에. 한 번인데 임신이 돼?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한 번 실수했는데. 은주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그럼 작은 애는 누구 자식이야?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대답해. 큰 애도 작은 애도 당신 자식이 아니에요. 민수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럼 둘 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미안해요. 당신한테 미안해요. 지금 미안하다고? 10년 동안 날 속인 거잖아. 민수는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병이 깨지고 액자가 떨어졌어요.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방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12살 아들과 9살 딸이요. 민수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자식이라고 믿었던 아이들을요. 너희들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어요. 여보, 제발. 아이들 앞에서는. 닥쳐. 내가 뭐가 여보야. 나한테 자격도 없잖아. 민수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수는 차를 타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 지금 만나야겠어. 왜? 무슨 일이야? 설명하기 길어. 일단 만나자.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소주를 마시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도윤아, 나도 불임이야. 뭐?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검사 받았어. 의사가 그러는데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대. 그럼 서연이가 임신 안 된 이유가. 그래. 내가 불임이었어. 나도 너랑 똑같았어. 민수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한 게 다 무슨 의미야? 그게 끝이 아니야. 뭔데? 내 아이들. 우리 집 애들. 내 자식이 아니래. 뭐라고? 은주가 바람 피웠어. 회사 선배랑. 그래서 애들이 생긴 거야.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술만 마셨어요. 웃기지? 우리 둘 다 불임이었어.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10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거야. 민수야. 도윤아,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미안한 게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나 서연 씨를 사랑하게 됐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내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던 건데 6개월 동안 만나다 보니 감정이 생겼어.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 너 이 자식 때려도 돼.
나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들었다가 내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한테 그런 부탁을 한 게 잘못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서연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서연아, 민수도 불임이었어. 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을 못한 거야. 민수도 나랑 똑같았어. 그럼 우리가 한 게, 응, 다 헛수고였어.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의 고통이 무의미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그리고 민수네 집 애들, 민수 자식이 아니래. 네, 민수 아내가 바람 피웠대. 그래서 애들이 생긴 거래.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거짓 속에 살았던 거네요. 그렇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저 민수 오빠 만나러 갈게요. 뭐,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서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말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만날 수 있어요? 서연 씨, 제발이요. 한 번만 만나요.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도윤이 오빠한테 들었어요. 미안해요, 서연 씨. 나 때문에.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거짓 속에 살았어요. 그러게요. 오빠, 저 이혼할 거예요. 네. 더 이상 도윤이 오빠랑 살 수 없어요. 우리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은주랑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 씨, 저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네. 저도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서연 씨에게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사실 도윤이가 불임인데 그걸 숨기려고 서연 씨를 이용한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오빠 그걸 왜 이제? 미안해요, 서연 씨. 저도 차마 말해줄 수 없었어요. 서연과 민수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어요. 한 달 후 두 부부는 모두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혼할 거야? 도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오빠랑 부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오빠가 불임인 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서연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수와 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정말 헤어질 거예요? 은주가 울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날 여보라고 불러? 10년 동안 날 속였잖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아이들은 어떡하고? 제가 키울게요. 그래, 내가 키워. 어차피 내 자식도 아니니까. 민수는 차갑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어요. 도윤이 내가 불임이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서연이를 어떻게? 도윤은 차마 진실을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저 사람 불임이래. 부인이 친구랑 바람 피웠대. 친구 자식도 가짜였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회의실에서 어디를 가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결국 사표를 냈어요. 김 과장, 갑자기 왜 그래요? 개인 사정입니다. 그렇게 도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직장도, 가족도. 어머니는 충격으로 중풍이 와서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도윤은 일주일에 한 번 병문안을 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쪽 눈에서만 눈물이 흘렀어요. 도윤은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제 욕심 때문입니다. 불임을 인정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저녁에는 주로 편의점에서 산 소주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가 새로 이사간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건 옆 건물 벽뿐이었어요. 민수는 더 비참했습니다. 아이들은 은주가 키웠고 민수는 양육권도 면접권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가 아니니까요. 아빠, 가끔 공원에서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3살이 된 아들, 10살이 된 딸. 민수가 10년 동안 아빠라고 불렀던 아이들. 아들이 민수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은주가 아이를 붙잡았어요. 아들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왜요? 아빠잖아요. 아빠 아니야. 너희 아빠는 다른 사람이야.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민수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 식후에. 하지만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민수 씨, 소문 들었어요? 애들이 친자식이 아니래요. 10년 동안 몰랐대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부장까지 올라갔던 자리를 그냥 버렸어요. 서연과 민수는 각자 이혼을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저 마트 갔다 올게요. 응.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고통의 원인처럼 느껴졌어요. 서연은 민수를 볼 때마다 도윤이 떠올랐습니다. 배신한 남편, 망가진 결혼 생활. 민수는 서연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오빠, 우리 정말 잘한 걸까요? 어느 날 밤 서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우리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했죠. 그때는 지금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울었어요. 우리 벌 받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밤에는 각자 방에서 잤어요. 더 이상 서로를 안지도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서연이 짐을 쌌습니다. 오빠, 저 친정에 갈게요. 그래요. 민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어요. 이제 서로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미안해요, 서연 씨. 제가 더 잘해드려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서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창문으로 서연이 멀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결국 우리도 끝이구나. 은주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두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엄마 학원비. 미안해.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은주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게 망가졌으니까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얘 아빠 없대.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낳았대. 아들은 싸움을 하고 왔고 딸은 매일 울었어요. 은주는 아이들을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때문이야. 결국 네 사람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서울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민수는 지방의 작은 원룸에서, 서연은 친정집의 방 한 칸에서, 은주는 반지하 투룸에서 각자 다른 공간에서 하지만 같은 후회를 하며 살았습니다. 만약 그때, 하지만 만약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으니까요. 불임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욕심이, 거짓말이, 배신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갖지 못했고 서연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가족을 잃었고 은주도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가장 불쌍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순수한 영혼들. 모두가 거짓 위에 세운 삶이었고 그 거짓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